먼저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오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일인데 앞서 이제 정청래와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일찌감치 양상이 굳어져 있는 가운데 두 후보가 모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 각각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를 본격화했습니다. 일단 오늘 19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해서 순회 경선이 오는 2일까지 지금 열리는 일정이죠, 부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의 레이스가 벌어질 것이고 예. 권역별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내란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함께 내란을 극복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었고 예. 그런 역할들을 한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 뽑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당심은 정청래 예. 전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오히려 무응답증이 너무 많아요. 판단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예.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역별로 진행되는 맨 마지막 순간에 네.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당원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맞을 것인가라는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이고 아마 투표하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두 의원, 두 후보 간의 우열을 점치기가 힘들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거란 말씀이신데 관건이 될 게 이제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도 그렇지만 호남의 민심이 키포인트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전당대회에서 가장 또 비중이 높은 게 권리당원 표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또 운집해 있는 게 호남 지역이고 두 후보의 이전 행보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호남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이 가장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수도권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응답층이 많은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7월 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호남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당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예. 부분들이 수도권 어떤 권리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동안 핵심적으로는 무응답층이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다. 그렇다면 그 무응답층의 핵심적인 고리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네. 협력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누가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호남 권리당원들이 그런 판단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가 매우 전략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수도권의 압력 자체가 오히려 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남으로.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 호남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응답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네. 수도권의 권리당원들이 어떤 흐름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당선이 누가 될 것인가에 근접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호남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키포인트로 이제 수도권의 표심, 당심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이 당정대 간의 유연한 연계,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건 박찬대 의원이고 반대로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좀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과는 다른 굳은 일을 좀 도맡아 하겠다 이런 점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두 후보의 결이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르다 보니까 이제 두 후보끼리는 클린 선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조금 과열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의원 지지 선언을 했다가 당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전당대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공천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경기도지사가 이미 과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더 파워풀이라고 김어준 씨가 기획했던 행사에 예. 정청래 의원은 가지 않았어요. 일정이 있어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박찬대 의원이 일정이 있어서 가지 않았지만 정청래 의원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박찬대를 밀고 있고 김어준은 정청래를 밀고 있는 것이
것이 아니냐, 어. 둘의 대리전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특활비를 부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검찰 특활비도 부활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결국 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정청래 의원이 그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이 검찰 특활비 부활하는 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조국혁신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강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온도차가 좀 있죠. 네, 어제도 보면은 내란 특검법을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할 때 특이한 것이 박찬대 외 115명인 거예요. 그 특검법의 내용도 조금은 좀 강성적이고 그리고 위헌적인 내용들도 네, 있다라고 내란 저희가 특별법.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법안을 뭐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주위에 115명의 의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세를 결집한 걸 다시 한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대표 선거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네. 원내대표 선거 때도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네거티브적인 부분도 마지막에 가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던 것도 화제가 됐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런 대립 구도들도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안에서도 이제 박찬대 의원 지지 SNS 모임 같은 곳에서는 강성 지지자들과 온건파 지지자들 간의 어떤 격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하부 조직에서부터 시작된 갈등 상황이 좀 당내로 계속 번지게 되면 당도 쪼개지고 국정 초반에도 좀 부담되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후보들끼리 알아서 이런 거 좀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우려도 좀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정당이 아니다. 뭐 누군가 중간에 들어와서 예.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김어준 씨가 누구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이 120만 명입니다. 네. 김어준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그다음에 서영교 두 원내대표가 한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초반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권리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싸울 때냐. 서로가 예를 들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건강하게 경쟁을 하라고 하는 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가 많이 댓글에서 사라지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찬대에다 정청래 두 의원은 이제부터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찐친이에요. 예.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하기로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초반에 당원들 중에서 일정하게 댓글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권리당원들이 댓글 내서 그런 얘기 그만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당대표 선거를 일로 끌고 가고 있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여론을 잘 받고 있으니 예. 당대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누가 적임인가 가지고 논의해라고 하는 소위 사회적 압력들, 그다음에 당내 압력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권리당원들이 그런 우려를 압도할 만한 나름대로의 집단 지성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집단 지성들이 계속 8월 2일까지 발휘됨으로써 저도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모든 공당이 건강한 당원들에 의해서 건강한 토론으로 수렴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민주당은 두 번째 그런 선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 순서가 가나다였다. 굳이 또 다시 한번 강조를 워낙 하셨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그것까지 얘기. 그만큼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라서 네, 이런 단면도 보이는데 자, 더 번지지 않게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공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짚어봤습니다.